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딕셔너리 타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앞서 집합에서 사용했듯이 이제 중괄호를 이제 사용하는 거, 요건 같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어떤 좀 구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리스트나 이제 튜플은 이제 순서가 있죠. 네. 그러나 딕셔너리 이런 또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어떤 집합 이런 딕셔너리 타입은 순서가 정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집합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딕셔너리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이 딕셔너리 하면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이거를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키와 값의 쌍으로 이 쌍으로 만들어지는 타입이 바로 딕셔너리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키와 값의 쌍. 그래서 이 키와 값의 어떤 분리는 콜론으로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콜론. 땡땡. 제가 이제 땡땡이라고 많이 말을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어떤 요소 하나하나는 역시 뭐 쉼표로 구분을 해주는 거고, 마찬가지로 집합처럼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자, 어떤 중요한 부분, 딕셔너리는 자, 인덱스가 아닌 뭐예요? 키. 요 키를 통해서 해당 요소에 접근하는 거예요. 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당연히 키를 통해서 접근하면 요 해당 그 키하고 값이 하나의 쌍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키에 해당하는 값을 화면에 출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되어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이제 애플 이렇게 있으면은 아니 뭐 그냥 어떤 앱이 있으면은 이렇게 땡땡 찍어 놓고 이게 키예요. 이게 키. 그리고 이거의 어떤 값이 뭐 예를 들면 이게 어떤 뭐 100원짜리면은 10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키와 요게 키, 요게 값, 요게 키와 값으로 하나의 요게 쌍, 하나의 쌍으로 되어져서 만들어지는 타입이 딕셔너리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딕셔너리 하면은 여기 키, 값 이렇게 키하고 값이 하나의 쌍으로 이루어져서 만들어지는 타입이구나. 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니까 딕셔너리 하면 키하고 값 이렇게 하나의 쌍이구나. 요거를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딕셔너리 이제 생성 및 타입 체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 이제 북스 해가지고 이제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자, 이게 뭐예요? 네, 딕셔너리 생성하는 구문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딕셔너리 하면은 이제 키와 값의 쌍으로 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앞부분이 이제 키가 되는 거고 요 뒤에 요게 이제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하나가 뭐예요? 이렇게 이제 쌍을 키하고 값, 그죠? 뭐 0으로 하면 이제 키, val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하나의 그 쌍을 이루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타입이 딕셔너리 타입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딕셔너리.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게 이제 하나의 쌍이 돼서 요거 하나가 딕셔너리 타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디자인 문자열로 이제 해놓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북스 어떤 디자인 책이 있는데 요건 뭐 1,000원, 요건 이제 프로그래밍 책은 뭐 10,000원이죠. 네. 20,000원. 이제 OS 책은 뭐 30,000원.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스 자체를 이제 출력을 해 보시면은 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 타입 체크를 해 보면은 이제 딕셔너리 타입으로 나타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덱스를 이제 사용 시, 자, 에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딕셔너리 타입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딕셔너리 이제 북스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이죠. 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에 에러가 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제 북스해서 이제 0 해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 이런 어떤 기본적인 그 집합은 에, 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이제 앞에서도 이제 배웠듯이 어떤 순서에 대한 그런 어떤 개념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인덱스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키 에러라고 해서 네, 이렇게 이제 키 에러라는 메시지를 뿌려주고 있죠. 네, 키 에러. 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결국 이제 요 0이 뭔가 이제 잘못됐다는 거고, 또 한 번 뭐가 잘못됐나 해서 이제 복수해서 이제 1이라고 하니까 또 이제 키 에러 1이라고 또 이게 나오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인덱스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면,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자료형, 어떤 리스트나 어떤 튜플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죠. 네, 근데 이런 어떤 집합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인덱스를 어떤 순서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인덱스를 우리가 뭐 이제 사용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만이라는 값을, 요 만이라는 값을 내가 출력하고 싶으면은 요 키를 이용해서 요 만이라는 것을 만이라는 요 가격, 만원이라는 요 가격을 화면에 이제 출력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요 키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2만을 출력을 이제 화면에 시키고 싶다면 요 프로그래밍이라는 꼭 이제 이 값이 쌍으로 묶여져 있는 요 키를 이용해서 요 값을 출력하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다른 어떤 자료형에서 이제 사용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떤 인덱스를 바로 지정해서 사용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에러가 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 놓을게요. 네. 자, 그럼 이제 인덱스 대신에 자 이제 키를 사용해서 이제 값을 출력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원하는 키만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럼 바로 이제 탐색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 어떤 키를 바로 이제 지정하면 그 키에 해당되는 값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메모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메모리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해당 이제 키만 우리가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면 이미 그 키에는 요 키에 해당되는 값이 이미 한 쌍으로 묶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키만 지정을 하면은 바로 그 해당 값을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북수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자, 북수에서 이제 OS라는 요 이제 키, 그쵸? 요 이제 OS라는 요 키가 가지고 있는 값이 3만이기 때문에 이미 한 쌍으로 요게 이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죠. 하나의 쌍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 키만 이렇게 지정을 해서 마치 우리 이제 인덱스 사용하듯이, 그렇죠? 인덱스가 아니라 키를 지정하는 거예요. 인덱스 대신에 키를 사용해서 이렇게 그 해당 키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이미 요 키에 해당하는 값이 이미 한 쌍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바로 3만을 출력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디자인 요 키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그러니까 마치 인덱스를 지정하듯이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요 만이라는 값을 출력을 해주는 거죠. 네. 근데 만약 이게 그 키와 값이 하나의 쌍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지 않으면은 내가 이제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키를 지정했을 때 이 만이라는 값이 막 엉뚱한데 이렇게 있으면은 결국 또 그걸 찾는데 또 이제 굉장히 어떤 메모리도 낭비가 되고 또 속도도 저하가 되고 그러겠죠. 근데 이미 이렇게 하나의 쌍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키만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면은 그냥 값은 이미 묶여져 있기 때문에 쌍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바로 출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덱스 대신에 이런 어떤 키를 사용해서 값을 출력한다는 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